책과 문학과 시를 가까이 하는 것도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 쓰는 박준입니다. 제가 평소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종종 방금처럼 시 쓰는 박준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를 하는데요. 뭐 시인 박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뭔가 스스로 시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또 무엇한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저는 시 쓰는 박준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시 쓰는 박준일까?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하루 24시간을 살 때 늘 시 쓰는 박준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심야 음악 방송 라디오 DJ로 삶을 살고요. 그리고 출근을 하는 날에는 8시간 정도를 평범한 직장인으로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딱히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평범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제가 하루에 시인으로 사는 시간, 시 쓰는 박준으로 사는 시간은 약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저는 이렇게 적은 시간을 시인으로 살면서 누군가에게 시 쓰는 박준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한 번은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조금 게으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일이 하기 싫습니다. 일이 하기 싫고요. 또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를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조금 넓혀서 더듬어 보면 왜 사람은 노동의 긍정적인 것들을 이미 머릿속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들이닥친 나의 일들은 버거워하고 싫어할까? 또 많은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일을 싫어할까? 답은 간명한 것도 같습니다. 왜 제가 스스로 겪는 경험들을 비춰봐도요. 일은 누가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장이 시키든 상사가 시키든 혹은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일을 해야 되는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의 스스로의 이렇게 옷깃을 끌고 일터로 내보내는 것이죠. 공부도 물론 선생님이 시키든 부모님이 시키든 혹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친구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조급함이 스스로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돌아오면 저는 시를 쓸 때 저에게 시를 쓰라고 강요하고 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는 제가 좋아서 쓰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시도 간혹 쓰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를 쓰기 싫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시를 잘 쓰고 싶은데 잘 안 써지니까 너무 어렵다 이런 시름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20분 정도를 시인으로 살면서 저는 이 20분을 스스로의 모습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덧붙여 말하면 시인일 때 하루 20분 정도 시인의 정체성으로 살 때 저는 눈빛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눈을 무섭게 부르뜨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세상을 판단하고 제 안으로 들이는 시각과 시야가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면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한 가지 정체성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나 조직 속에서는 그에 걸맞는 역할로 살아가고요.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특정 지어진 그 관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얼마쯤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든 관계에 놓여 있든 간에 관계없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마음에 들어하면서 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식물에 물을 주고 분갈이를 할 때 그 사람은 다른 일을 할 때 그 사람과 분명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산을 오를 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음악을 들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는 평소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잘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을 더 많이 만들고 또 즐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소소한 취미라고 해도 좋고요. 또 어떤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라 해도 좋고, 어쨌든 이 일을 할 때만큼은 외롭지 않고요. 혼자여도 혼자가 반가운 것이고요. 또 아울러 내가 가장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시를 쓸 때 조금 다른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생활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설렁탕을 점심으로 밥을 먹었는데, 일상적인 박준으로 설렁탕을 먹을까요? 아니면 시인 박준으로 설렁탕을 먹을까요? 제가 아까 시인일 때는 눈빛이 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눈빛은 예민한 눈빛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예민은 우리가 평소 갖고 있는 예민, 우리가 한참 내가 예민해 있을 때 누군가 옆으로 오면 괜히 그 사람은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예민함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예민과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예민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그런 종류의 예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렁탕을 먹을 때 시인 박준으로 예민한 상태로 설렁탕을 먹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설렁탕이라는 것이 소의 뼈와 고기를 오래 고아서 만들어서 고명을 얹어 먹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시인 박준으로 설렁탕을 먹으면 이런 생각, 이런 물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소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비친 하늘의 빛깔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아주 예민한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렁탕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상생활을 할 때는 시인은 잠시 이렇게 접어두고 일상인 박준으로서 설렁탕을 먹습니다. 다만 이 혼자 있는 예민의 시간은 주로 늦은 밤에 꺼내둘 때가 있는데요. 이 예민을 꺼내두고 하는 일은 하루에 내가 들었던 말들 혹은 내가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을 조금 스스로 괴로울 정도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시인의 시간이 아닐까. 꼭 시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예민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저의 시인 박준의, 시 쓰는 박준의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잠시 멀리 두었던 책과 문학과 시를 가까이 하는 것도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라고 하면은 시 좋지, 낭만적이지. 그런데 나 시 잘 몰라, 어려워.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는데요. 오늘 같은 기회에 저와 같이 한 편의 시를 읽고 이러한 생각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김영승 시인의 슬픈 국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은 어쩐지 괜히 슬프다. 왜 슬프냐 하면 모른다. 무조건 슬프다. 냉이국이건 쑥국이건 너무 슬퍼서 고깃국은 발음도 못하겠다. 고깃국은 봄이다. 고깃국이. 네, 김영승 시인의 슬픈 국 낭송을 해드렸습니다. 슬픈 국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만약 이 작품을 해석한다고 하면 이 작품이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시간에 기말고사 문제로 실린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왜 시인은 국을 슬프다고 했을까? 정답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정답은 모른다가 될 것입니다. 시인이 모른다, 괜히 슬프다라고 밝혀두었으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시의 정답을 구해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품의 해석의 측면에서는 정해진 답 혹은 타당한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언어 생활, 말로 의사소통을 할 때도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을 통해 배우곤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발이 갖고 싶은데
상대방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이 신발을 보여주면서 "나 이거 사도 돼?" 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혹은 부모님이 사도 돼." 라고 혹은 "한번 사 봐." 라고 얘기하는 것과 "한번 사 봐." 라고 얘기하는 것. 이 미묘한 차이를 알면서 우리는 어떤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일 텐데요. 국어 시간에 문학 작품을 배우는 이유도 문맥과 문장에 숨어 있는 작가의 의도 그리고 미묘한 차이 이것들을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해석할 때에는 "왜 시인이 국은 슬프다고 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논리적으로 시인이 써 두었으니까 명기에 두었으니까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 가장 타당한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다만 시인은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정해진 문장을 읽고 그 문장에서 얻어진 정보로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해석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런데 감상적인 측면에서는 정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추상화를 감상할 때 혹은 어떤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그 정해진 어떤 답을 구하려고 추상화를 감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해진 답과 작곡가의 의도를 찾아내려고 그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추상화 앞에서 이런 감상도 할 수 있죠. 이 그림을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마치 사람이 오리처럼 보여. 오리 주둥이처럼 그려진 것 같아. 나는 앞으로 이 제목을 오리라고 부를래라고 나만의 감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작곡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왜 음악은 슬픈데 좋지? 혹은 좋은데 슬프지? 박자는 경쾌한데 난 왜 여기서 슬픔을 느끼지? 이런 감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학도 시도 감상만은 아주 자유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아까 슬픈 국에서는 정답이 아니라 감상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시인은 왜 국을 슬프다고 했을까? 냉이국이든 숫국이든 그리고 고깃국은 왜 발음도 못할 정도로 슬프다고 했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감상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함께 국을 먹던 사람이 곁에 없어서 혹은 국을 끓일 수 있는 재료 같은 것이 없어서 또 제가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는 이 시에 대한 감상은요. 사람은 식물과 달라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육식이 되었던 채식이 되었던 끊임없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무엇을 욕망하고 그것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이 욕망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모든 인간의 노력 자체가 온당한 것이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존재를 타고난 것 자체가 슬픈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시인은 '국이 슬프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시나 문학을 대할 때 이것을 '온전히 내가 장악해야 된다. 이 뜻을 정답을 얻어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머리가 아플 것이고요. 한 문장이라도 '아 이 문장은 참 멋있다. 어떻게 이런 문장을 적었을까?' 이것에 대해 궁금해한다거나 혹은 '이 작품의 상황은 꼭 그때에 나 같다. 내가 지금은 그때의 나를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작품을 읽으면 그때의 내가 자연스럽게 호명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이 실린 한 귀퉁 위를 접어두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은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문학 작품을 대하는 것도 이 코로나19의 시기를 지나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쓴 시 중에 철새를 보고 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왜 겨울 철새든 봄 철새든 여름 철새든 무리를 지어서 새들이 하늘 위로 이렇게 날아가죠. 그런데 그 새들은 무리를 지어 날아가지만 무리 속에서도 각각의 새 한 마리 한 마리는 온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은 무리 속에서 이렇게 묻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혼자서 무엇을 온전히 할 수 있어야 함께하는 시간도 펼쳐지는 것이 아닐까? 아마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어찌어찌 되겠지라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온전히 해야
여럿이 되지 않을까? 여럿이 함께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 혼자의 시간들이 모여서 다시 행복할 우리들의 함께하는 시간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도 덧붙여 생각을 했고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그 여럿이 함께할 수 있는 순간에 실제로 눈앞에서 찾아뵙고 시와 문학에 대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